영웅차라는 노래입니다. 배우 현빈이 불렀고요. 드라마 시크릿 가든이란 드라마에 삽입됐던 주제가입니다. 이번 두 번째 소식 순위 확인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약했는데 감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길라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 일가에 라임이라는 이름을 유독 많이 쓰는 흔적이 보입니다. 왜 그런 것인지 이것 역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황승욱 차장. 네. 자, 이거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 이름인데 치료할 때 가명으로 썼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어제부터 오늘까지요. 인터넷에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박근혜, 길라임 이 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어제 이제 한 매체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 전 차움병원에서 근무했던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았는데 본명을 쓰지 말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본명을 쓰지 말아달라고 그랬다길래 기록을 살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진료 기록에는 사람 이름이 길라임으로 돼 있었습니다. 길라임은 아시다시피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하지원 씨의 극중 이름이죠. 그리고 그 직원들은 모두 이후에 길라임은 박근혜 대통령이다라고 공공연하게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사실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과 후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 되기 전에 차움이라는 병원을 다녔던 거죠. 그렇죠. 그때 예약자 이름에 길라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움병원 측에서 밝히는 것은 2011년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병원을 다녔고 대통령이 당선된 건 2012년 이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올 때를 살펴보면은 항상 안봉근 비서관이 항상 같이 동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차움병원에 그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방문할 당시에 절반 이상은 최순실 씨가 항상 동행을 해서 있었는데 직원들의 목격담에 의하면 최순실 씨와 상당히 친한 관계였던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저 건물에 있었던 것, 자, 최순실 씨가 이 건물에서 살고 있었고 이 건물에 차움이라는 병원이 입주했는데 그런데 이제 대선 후보 시절이니까 그 운동도 해야 되니까 이쪽 헬스클럽도 다니고 뭐 그랬다는 것은 좀 알려진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주상복합 건물인데요. 저 차움병원이 저 병원 건물 안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움병원에서 운영하는 헬스클럽이나 여러 가지 건강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입주민들은 준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연간 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또 권한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크릿 가든이란 드라마요. 이 내용이 이제 현빈과 하지원이라는 톱스타가 주연을 맡고 했었던 드라마인데 대통령이 이걸 즐겨봤습니까? 이걸 기록된 바가 있습니까? 글쎄요. 일단 대통령께서 그 인터뷰에서 현빈이라는 배우를 매우 좋아한다라고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네티즌들이 하는 얘기로는 이 드라마의 내용과 박근혜 대통령의 인생이 평행이론처럼 좀 닮은 게 아니냐라는 이 소문까지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왜냐면요, 이게 2010년도에 방송된 지상파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이 하지원 현빈인데 극 중에서요 하지원 씨가 이 액션 대역 배우입니다. 스턴트맨이라고 하는 여성 스턴트맨인데 여기서 어릴 때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친한 친구에게 의지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모습이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어릴 때 아버지를 흉탄에 잃고 최순실 씨에게 의지해서 살아왔던 그런 내용과 흡사한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평행이론을 이야기를 네티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드라마의 마지막에 보면요. 결국에 원래는 이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영혼이 바뀌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이 드라마의 마지막에 이 주인공의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영혼이 등장해서 이 두 남녀 주인공을 다시 연결해주는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영혼이 등장해서 남녀를 맺어준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에 깔려져 있는 여러 가지 무속 이야기들도 좀 비슷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일찍이 20대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주 비극적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시절을 그리고 부모님을 회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준비한 걸 보니까 현빈 씨와 하지원 씨 이 드라마의 남녀 주인공이 대통령 행사에 많이 등장하는 모습이 보이군요. 실제로 저 대통령이 글쎄요 남자 배우들 이름을 쭉 대면서 어느 배우를 좋아하냐 그랬을 때 누군가 좋아하는 배우 이름을 댔군요. 저희가 그 장면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1년 장면입니다.
공군 출신 조인성, 해병대 출신 현빈, 육군 출신 비 중에서 누가 제일 좋은지. 그 세 사람 다 좋아하면 안 돼요. 네. 해병대 가 있는 현빈 씨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여성한 변호사님, 저 장면 대통령이 아마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뭐 당연히 두고 있었겠죠. 왜냐하면은 딜라임이라는 가명을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 최순실 씨는 최보정이라는 가명을 쓰고 했는데 네. 그런 가명이 사실 흔히 쓰기는 좀 어려운 가명 아닙니까? 가명 쓰면 순실 쓰든지 하지 그걸 그 길라임을 썼다. 그거는 그 시크릿 가든 영화에 아주 그 현빈 씨하고 네. 그 어떤 호감이 결국은 저걸로 표현된 게 아닌가. 네. 네, 그렇게 생각되네요. 근데 대통령이요, 이제 대선 후보 시절인데 내 이름을 길라임으로 해주세요라고 했을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거는 주변에 지금- 예약을 만약 최순실 씨가 대신했다면 네. 그 대통령, 대선 후보인 박근혜 후보 의원이 이 시크릿 가든을 좋아하고 길라임이라는 이름을 좋아하니까 그걸 써달라 그랬을 가능성. 그랬을 어떨까요?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요, 저도 네. 개인적으로 친구들과 모임을 할 때 장난삼아 이렇게 식당 얘기를 하는 예약을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뭐, 찰스로 해주세요. 에드워드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예약을 해놓고, 네. 뭐 제 이름으로 예약하는 것보다는 친구들 모임이니까 재미있게 뭐, 그렇게 장난을 쳐본 적이 몇 번 있긴 한데, 과연 대통령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그 이전이. 그 드라마 주인공 길라임으로 예약을 했다.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이전이니까. 그렇죠. 이전이니까 뭐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이 병원을 다니면서 진료를 받고 진찰을 받았는데 비용을 안 낸 것 같다. 그럼 누가 낸 겁니까? 그래서 일단 뭐 차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 40만 원씩 들었는데 수납이 아예 전혀 안 이루어졌다. 지금 최순실 씨가 대신 납부한 것도 아니고 아예 돈을 안 냈고 오히려 그 회장이 식사 대접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국민의당의 이제 김경진 전 의원이 보도자를 배포하면서 이거 전부 다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예, 뭐 뇌물죄 적용 지금 예, 저기 보실까요? 보시면 12년이면 아직 대선 후보 시절이고 국회의원 시절 아니겠습니까? 네. 대표님 처방, 뭐 안가,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라임이라는 이름을 썼던 건 2011년, 뭐 그렇죠. 몇 달인 거죠? 예, 일단 2011년부터 뭐 얘기를 하는데 2011년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18대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네.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어떤 대가성 있는 금품, 직접 돈을 받지 않더라도 저렇게 진료비에서 돈을 안 내는 무상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뇌물죄 적용은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대가성의 문제인 거죠. 처음에 어떤 업무와 당시에 국회의원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었던 어떤 업무사의 대가성이 인정이 되면 뭐 뇌물죄 적용을 뭐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통령 관련된 건데 최순실 씨가 대신 처방을 받았다는 거 하나랑 그다음 대통령이 혈액을 채취한 이후에 청와대 바깥에 있는 이런 개인 병원에 보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청와대에 있는 채취한 간호장교가 아마 채취했다고 그래요. 네. 그걸 혈액을 청와대에서 충분히 혈액 검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안에 의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차원병원으로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그 국가 기밀인데 대통령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태는 네. 이게 뭐 국가 기밀 누설이 될지 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그 최순실 씨나 네. 최태민 목사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당신은 여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건강에 관한 걸 갖다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김종필 전 총리 이야기 나왔잖아요. 박지만, 박근영 가까이 하지 마라. 그 말 듣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박근영, 그렇죠. 박지만 가까이 안 했잖아요. 네네. 아마 거기서 마치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수혈 거부하는 것처럼 네. 최태민 목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렇게 지시했을지 모르죠. 그럼 유경희 부장님,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이 대신 도대체 이렇게 자주 방문해서 주사제를 이렇게 많이 처방받았는데 혹시 대통령을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의혹은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저렇게 100여 차례, 500여 차례씩이나 물론 이제 한 6년간 6년 동안이죠. 겁니다. 그럼 한 1년에 최순실 씨 같은 경우 1년에 뭐 100차례 가까이 주사제를 처방을 받고 그 가운데 300차례 가까이 주사제를 처방받았다는 건데 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고요. 그 가운데 일부가 대통령
거를 대신 처방받은 네.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자료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최순실, 최순득 씨의 이름으로 그 진료 기록을 보면은 그 안에 그 전에는요, 박 대표, 대표님, 안가, 청, 이런 말들이 있었던 것이 29차례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 대표는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박근혜 네. 지금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청은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후에 청이라고 표시한 게 아닌가. 안가, 저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렇게 의심스러운 대목이 나오고 실제로 그 의사가 주사제를 처방을 받은 걸 들고 가서 네. 자기가 직접 놔주거나 아니면 청와대에 있는 간호장교가 놔주거나 했다라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스러운 도대체 왜 네. 청와대 내에 있는 의료 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네. 것이 이제 궁금증이 자지고 있죠. 네. 그래서 안가는 이제 청와대의 내부에 안전가옥을 뜻하는 이제 안가를 이렇게 칭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안전가옥의 안가의 위치는 사실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게 원칙이죠. 어디 청와대 있는지 경내 모르지만. 바로 바깥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가가 한 두세 군데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청와대 안가에서 오셨다. 뭐 이런 식으로 관습적으로, 통상적으로 저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원 변호사님. 예. 대통령의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대통령이 뭐 당연히 주치의도 있고 아주 최첨단 의무시설을 다 우리 군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민간병원에서 체혈한 다음에 보내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은 있죠. 그 자기의 어떤 신체에 관한 부분에서 최순실 씨 외에는 믿지 못한다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걸 가지고 지금 설명하라고 그러시니까 네. 도대체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네. 어떤 최태민 목사나 최순실 씨의 어떤 영향하에 있지 않을까. 네. 어떤 건강 관리에서. 안 그러면 최순실 씨가 그렇게 지금 잘 가는 차원병원에서 막 그렇게 하는 거. 네. 정말 우리 보통인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네. 그거는 종교적인 절대적인 믿음이 아닐까. 최순실 씨에 대한 네. 그런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건강 문제, 이제 청와대가 그동안 2급 기밀이라고 설명을 해왔거든요. 그러나 작년에 중남미를 순방을 마친 대통령이 굉장히 피곤하고 이제 몸살 기운이 있고 뭐 입원 직전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청와대가 애써 대통령의 건강을 설명했다가 또 논란이 되니까 또 국회에서 해명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건강 관련된 정보, 청와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위경련에 의한 복통이 주 증상으로 나타났고 인두염에 의한 지속적인 미열도 있어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례적으로 하셨던 이제 귀국 시에 기자 간담회 같은 것이 생략되고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기 때문에 국익과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렇게 공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시크릿 가든이란 그 드라마에서 시작된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 차움병원 안에 이런 공간이 있다면서요. 실제로, 죄송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 시크릿 가든이라는 곳이 있나, 그 네.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네. 사진에 나오는 저 공간인데, 그러니까 야외에 하늘공원이라고 하죠. 건물마다 지어 있는 그런 네. 정도의 개념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각종 피트니스 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어떤 물리치료 시설 이런 게 몰려 있는 게 5층입니다. 거기에 이제 시크릿 가든이라고 돼 있는데 눌러 보니까 별다른 설명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정말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저런 그 정원, 하늘공원 같은 그냥 단순한 정원의 개념인지 네. 아니면 어떤 특이한 특정 사람만을 위한 비밀 공간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이 길라임이라는 이름을 썼고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 이름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네. 차움병원 안에 시크릿 가든이 있고 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저렇게 병원 측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를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곳인지 그거는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럼 길라임이란 이름, 이제 드라마 속에서는 길라임이란 굉장히 희성이고 아주 드문 이름인데 그렇죠. 한자까지 이렇게 드러나는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자 뜻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네티즌들이 참 대단한 게 드라마에 잠깐 이력서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원 씨가. 근데 거기에 네. 이력서에 한자 이름이 공개됐는데 길할 길자죠. 저건 성이라고 치고요. 그리고 이게 벗을 아자에 그리고 생각할 임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풀이를 굳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는다. 그러니까 자리에서 물러난다.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을 하면 길할 것이다. 하야하면 앞으로 길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냐라고 네티즌들이 지금 해석을 해서 또 인터넷에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름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길라임이란 그 주인공이 어깨 문신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 문신 내용이 글쎄요, 미르 재단의 그 로고와 기막히게 비슷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준비한 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나오나요? 저 지금 오른쪽에 미르 재단법인 미르의 로고입니다. 저기 용을 단순화시킨 상징물이죠. 그런데 왼쪽에 보면요. 이 드라마에 나오는 길라임, 하지원 씨가 어깨에 그려놓은 용 문신이 보입니다. 이게 네. 꼬인 방향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용의 머리 그리고 승천하는 용의 모양을 그대로 갖다가 붙인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충분한 그런 형태가 똑같이 일치하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자, 근데 그동안요, 이 미르라는 재단, 이게 미르가 우리말, 그러니까 용의 순 우리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용띠기 때문에 다 거기서 따왔다는 말도 나왔었고, 뭐 미르와 K재단을 합치면 미르기다 그런 말까지 있었잖아요. 뭐 얼마 전에 그런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국가정보원에 있는 뭐 추모국장이 최순실 라인이다 뭐 이런 보도를 하면서 국정원 로고가 이번에 용과 봉황으로 된 로고로 바뀌었는데 그 용 모양이 미르재단에 있는 저 용 모양과 좀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온갖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이게 사실은 그냥 뭐 의혹일 뿐이야라고 이제 웃어 넘길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이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돼서 처음에 누구나 제기했던 그냥 별거 아닌 의혹들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야 정말 조금 지나면 또 뭐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국민들의 어떤 그 시선을 잡아 끌게 되는 거죠. 이제 길라임, 뭐 드라마 속의 주인공입니다만 윤경인 부장님. 네. 근데 이 최순실 일가에 갖고 있는 회사에 라임이란 말이 뭐 반복적으로 사용되네요. 네, 그 최순실 씨의 언니 최순득 씨의 딸 장시호 씨가 2014년에 제주도 서귀포에 세운 회사의 이름이 더 라임입니다. 길라임이 아니고 더 라임. 이 회사는 2014년 8월에 서귀포에 세워졌는데 당시 그 지역에 서귀포 지역에 K-팝 상설 공연장에 들어선다 이런 소문이 돌았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니냐 이런 또 해석이 나왔었죠. 자, 2014년에 만든 회사는 또 라임 프로덕션. 이름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더 라임. 라임 프로덕션. 네. 길라임.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봐야 근데 돼요. 라임이란 게요. 네. 그 열매 이름 아닙니까? 오렌지보다 좀 적지만 녹색으로 된. 근데 그 한편으로 라임라이트라면 아시죠? 각광을 받는 세상에 거죠. 각광을 받는 거. 네. 그렇지. 그걸 갖다가 생각해 보면은 혹시 최순실 씨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네. 모두 세상에 각광을 받는 어떤 행동. 네. 여기에 좀 몰입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라임이라는 이름을 특별히 좋아했을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지금까지 행동을 쭉 보면은. 네. 자, 길라임부터 시작된 이 감염 때문에 뭐 의료법 위반 여부 보건복지부도 조사했습니다만 왜 대통령의 혈압이 청와대 바깥으로 나가서 민간인 손에 의해서 검진되어야 하는지 다양한 궁금증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는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이제 최순실 씨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황순욱 차장, 네. 이게 어떤 일입니까? 제가 잠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병원 차움병원이 주상복합 건물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그 건물에 살고 있었는데 살고 있기 때문에 거주민은 준회원 차원으로 회원권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헬스클럽에. 네. 그랬는데 여기에 고영태 씨를 데려와서 네. 내 조카다라고 하면서 1년치 회원권 비용을 이 1년치가 900만 원인데 이걸 모두 현금으로 납부하고 고영태 씨가 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요,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온 게 여기서 이 고영태 씨가 헬스클럽을 이용을 하는데 이 같은 이용자들이 네. 컴플레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고영태 씨가 몸에 문신이 있었는데 이 문신이 혐오감을 주고 무서워서 같이 운동을 못하겠다라고 다른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니까 이 헬스클럽 측에서 고 씨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헬스클럽에 지금 문신 이용자들 때문에 이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뭐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이용을 하고 그리고 또 최순실 씨가 전화로 차의원 그룹 두고 보겠다 뭐 이렇게 협박까지 했다는 그런 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이게 만약 이런 소식이 한 달 전에만 나왔으면 굉장히 공분이 많이 살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비슷한 유사한 기사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뭔가 새로운 것 같지도 않고 아, 원래 세상은 이런 식으로 대하는구나 하는 그냥 인상만 더 강해지는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식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소식 봤습니다. 윤경임 부장 또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고 다음 패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